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오늘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이사 준비와 경호 조치로 퇴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로 관측됩니다. 사저로 언제 이동할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기존에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거처를 찾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전직 대통령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한 전례는 없습니다. 경호동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거로 보입니다.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가 완공될 때까지 반년간 사저에서 출퇴근했는데 당시 경호처는 아파트 전체를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경호처는 사저 위치가 결정되는 대로 경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.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56시간 후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.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을 전망입니다. 직원들은 대선 당일까지 한덕수 대행을 보조할 예정입니다.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 전원이 어제 사표를 냈지만 한덕수 대행은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. 청사 밖에 내걸렸던 봉황기는 어제 선고 직후 내려졌습니다. 대통령실 홈페이지도 윤 전 대통령 관련 자료 게시를 중단했습니다.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.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됐습니다. 당장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로 예상됩니다.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.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우선 적용했습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,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에 각각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. 별개의 사유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은 또 구속이라든지 이런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오는 14일부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됩니다. 윤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상당수 인정하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, 무기금고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.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엔 파면 이후에도 경호, 경비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. 곧 이 관저를 떠나야 하는데 국가의 경호는 유지됩니다.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5년 동안 경호합니다. 임기를 다 채운 경우 제공되는 기본 경호 기간의 절반으로 필요시 5년 경호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. 대통령이 이제 경호 경비 규정이 최소한으로 제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고요.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로 다시 돌아갈지, 입주민 불편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로 옮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정한 거주지에 대한 경호는 제공되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갈 경우 탑승한 차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 함께 이동하는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파면으로 인해 월 1,500만 원가량인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. 사무실 임대료나 간병인 지원비, 국공립병원 진료비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 제공되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.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가지 못합니다. 이번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후 전직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됐습니다.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.